아시아 주요 증시의 상승세와는 달리 나홀로 약세 보이며 아쉬움 남긴 어제장이었습니다. 테슬라 어닝 쇼크에다 GM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이 나오면서 업황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주가가 좀 일제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끌어내렸는데요. 거래량은 7조 7천억 또 6조 4천억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시간 후면 개장인데요. 체크해봐야 할 이슈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럴 정도로 변동성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하나하나씩 그러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첫 번째 열어주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증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버스에 5조가 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과감해지는 불개미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또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하락에 2배 베팅하는 것이죠. 여기에 5조나 이제 거래 대금이 5조 원이면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에 인버스 지금 2배짜리 이렇게 또 원래 많이 몰렸던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도 이게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버스에 좀 비중을 확대하시고 비중을 싣는 타이밍이 거의 절정에 치달았을 때 그렇게 많이 따라가시는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고버스 상품이 사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상위 있는 종목들 200개를 묶어서 지수화시킨 코스피 200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ETF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곱하기 2, 그러니까 1%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은 수익을 2%를 얻는 이게 이제 고버스라는 상품인데 지금 2차 전지 인버스 ETF랑 같은 개념입니다. 2차 전지주들 빠지기 시작하면서 ETF 상장했을 때 이제 거기에 좀 많이 돈이 몰렸듯이 지금은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손실났던 부분들을 만회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호재는 거의 없고 악재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작년에도 그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멈추지 않고 더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버스 상품에 ETF에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은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반등이 나왔었다가 좀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숏커버링을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숏커버링이 나오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받던 그런 세력들이 어떤 주체들이 갑자기 이제 청산을 하면서 확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버스 상품은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갑자기 확 반등이 나올 때 이게 거기서 비중이 크신 분들이 이제 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떠한 상품 내가 하방을 봐서 하방 상품을 따라가신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내가 보유 종목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이로 만회하겠다라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추격 매수 하셨다가 오히려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1월 달에도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더 빠지겠다라고 인버스 상품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손실 중일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또 내려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여기서 새로 추격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이 세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비중을 너무 좀 확대하셔가지고 추격 매수를 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또 당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특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스 상품도 들어가시는 걸 텐데 그 규모 자체는 뭐 피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거래 대금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게 네. 그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이라던가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통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봤을 때 이게 오늘 내일 뉴스가 다르고 또 갑자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뭐 원래 중동 이슈는 항상 있었던 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 투심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안 내려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이런 외부 이슈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이 거래 대금이 피크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좋은 뭐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다시 증시가 상승으로 좀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또 어떠한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뭐 여기서 이게 거래 대금이 피크다. 네. 통상적으로 이만큼이면은 피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악재들이 지금 나올 것들 특히 뭐 일정상으로 인해서 뭐 FOMC도 있고요. 11월 1일이면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악재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고 그래서 인버스 상품에도 이렇게 몰리는 걸 텐데요. 하방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더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저점을 이탈을 했거든요. 네.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대 매매 물량들이 왜냐하면 워낙 신용미수 물량들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동결시켰는데 사실 어제 주택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막 쉽사리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마치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결국에는 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의 어떠한 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추세 자체가 지금 하방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조 본부장님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관련한 이슈는 엔비디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뭐 완벽한 AI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흘러내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우려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쪽 사업을 축소를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I 서버 수요 둔화에 대한 뭐 시장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닌 상황인지요? 사실 저는 엔비디아는 이거는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중 분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중국발 매출이 감소할지언정 이 AI의 정말 실제적인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뭐 보시면은 글로벌적으로 GPU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AMD와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고요. AMD는 이제 보통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 GPU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회사가 지금 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신생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쪽 사업에 지금 뛰어들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너무 이런 수요 자체가 강력하고 그리고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뭐 주주분들께서는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탄탄하고 지금 $100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런 이 정도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AI 시장에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과 그 지배력 그리고 탄탄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 HBM 관련주들은 지금 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HBM, 한비반도체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 주주분들이나 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11월 달에 실적이 네.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3분기 실적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HBM 관련된 이런 매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이거는 엔비디아는 사실 이거는 나중에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과거에 그랬듯이 네. 엔비디아는 사실 그동안 깊은 조정 이후에 다시 AI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AI 산업 자체가 멈추고 이 산업을 접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서버용 PC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처리해야 되는 속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AI 산업과 로봇 산업이 결합이 되고 앞으로 뭐 드론이라던가 4차 산업 그리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떠오르는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도 뭐 원격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버와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럼 서버 PC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서 실적을 빨리 발표를 하면은 분위기 반전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적 발표가 11월 21일에 좀 뒤늦게 발표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만일 지속적으로 좀 투심을 반영을 해서 만일 이렇게 내려온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는 지금 350달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400달러에 350달러 사이에서 좀 모아 가시면은 아무래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사실 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의 2차 전지랑 또 좀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2018년도부터 2차 전지가 달려왔듯이 지금 이제 AI 쪽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로 그렇게 올랐는데 이 AI 산업은 2차 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을 시작하고 있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주가라는 것이 어떤 산업 자체가 개화기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열 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AI는 이제 개화기예요. 그럼 이제 개화기고 여기서 뭔가 양산기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 엔비디아는 선두주자이고 그러면 그 시장의 포문을 열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가 엔비디아를 대처할 만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용 그 GPU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일반 CPU로는 지금 서버용이 안 되거든요. AI는 병렬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그 인텔에서 만드는 CPU들, AMD에서 만드는 라이젠 같은 CPU들은 직렬입니다. 근데 GPU만이 지금 병렬 처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AI는 어쨌든 처리 방식 자체가 병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GPU는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투심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 다음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저희는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솔트웨어, 나무기술, KINX, K사인, 가비아, 오픈베이스 이렇게 관련주들이 나란히 상승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정부 정책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랑 그제나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테마성이 있고 이슈가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이제 단발성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보안도 당연히 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AI 사업이 발달이 되고 하면은 보안 산업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해킹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보안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임에 맞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이슈와 뉴스에 의한 단기성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시장이 투심이 너무 얼어붙었고 네. 2차 전지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돈들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런 돈들이 이제는 그 돈들이 이제 이걸로 가지고 다시 좀 살려보자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와 이런 것들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해서는 특히 그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에 뉴스라던가 정부에서 뭘 한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좀 끌고 가서 뭔가 해보자 이거보다는 좀 짧게 좀 대응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전환 관련된 이번 테마 같은 경우 지속성이 굉장히 좀 짧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이게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양자모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변동성 큰 섹터들은 내가 공략을 잘하면 여기서 사가지고 짧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섹터야. 이렇게 단타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진짜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스에 의해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외부 악재들이 큰 상황에서 뉴스나 이슈, 특히나 정부와 엮여 있는 것들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쏠리는 수급에 따라가시다가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 지속되면서 결국은 테마 장세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좀 개파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금 2350선을 이탈을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서 2350선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50선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밀려서 완전 저점 이탈이 나올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추가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투매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유 중인 현물을 다 정리하시고 손절을 하시고 이제 인버스 상품을 따라가신다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뭐 코스피 2000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뭐 그거에 대한 결정은 본인 판단이 맡기겠지만 어쨌든
따라가시는 것, 추격 매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의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지지 여부 코스피는 2,350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756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지하고 반등을 한다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오늘 안 빠지고 지켜준다고 한다면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동안 선반영 됐다, 국내 증시 어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추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선반영이 아니라 ING라고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ING가 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얼마까지도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지금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좀 약간 지켜줄 수 있을지,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게 선반영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까요? 이게 좀 약간 네.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반도체 주들만 좀 특정 종목들만 괜찮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후실적이 조금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어제 사실 국내 증시 그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그 디폴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관련해서 좀 어제 네, 많이 컨트리 가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무래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이나 아시아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하방이 열려 있을 수 있다. 관망세로 좀 접근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이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